예, 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2024년 올해죠. 올해 2월에 60일에 변시 1차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생물 10개 문제에 대해서 해설 자료를 작성을 했고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설 자료에는 총평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관련해서 공지사항이 좀 있어서 있는데 좀 내용이 많아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그 공지사항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굳이 해설 동영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공지사항 자료만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설 동영상이 업로드 됐죠. 유튜브 별리사스쿨 웹사이트에 업로드 됐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료도 여러가지 유튜브 등을 포함해서 별리사스쿨 웹사이트 등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가 4개의 PDF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01번 자료가 해설 자료고요. 총평이 포함되어 있고요. 02번 자료는 기출문제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03번 자료는 생물 출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16년치 기출문제 분류 테이블이 1번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이 테이블을 이렇게 분리해서 같이 검토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좀 독립 파일을 만들어서 같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04번 자료는 참고 자료인데 IEF 우리말로 등전점 전개운동이라고 합니다. 엘라이자 얘는 한국어로 좀 어려운데 그냥 엘라이자라고 많이 합니다. 그게 60일의 생물에 언급이 되었는데 향후에 출제 가능성이 좀 발생한 것 같아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참고 자료고 완전히 꼼꼼하게 무조건 공부해 하셔야 된다는 자료는 아니라서 일단 제공을 했고 나중에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파일이고요. 자, 3번 4가지 파일인데 두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버전으로 파일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다크 버전으로 파일 4개가 있습니다. 화이트 버전은 일반적인 파일이에요. 하얀 배경에 검은 글씨죠. 출력할 때는 이걸로 해야 되겠죠. 출력해서 보시는 분들은. 다크 버전은 반대로 어두운 배경에 하얀 글씨입니다. 지금 이 자료 자체가 다크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크 버전을 같이 배포하는 이유는 시각 피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태블릿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파일을 보시는데, 오랫동안 공부하면 그 하얀 배경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크 버전을 같이 배포를 하는 거고요.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05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출문제 분류 테이블을 따로 분류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06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4번 자료가 참고 자료였는데 IEF 등전점 전기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엘라이자 한국어로 효소 결합 면역 흡착 측정법 이런 말은 저도 써본 적이 없긴 한데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거 말고 2가지 더 해서 분자생물학 쪽에 4가지 용어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2가지는 워낙 쉬운 거라서 그냥 몇 개 문장만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IEF와 엘라이자는 좀 어렵기도 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60일에 올해 시험에서 이 IEF와 엘라이자의 내용이 시험에 내용이 나왔느냐?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명칭만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들을 쭉 분석해 보면 분자생물학 쪽에서 중요 연구 기법들이 그동안 충분하게
출제가 되어 왔어요. 중요한 건 젤 일렉트로포레시스, 젤 전기 영동은 기본 테크닉이라서 여러 번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PCR도 여러 번 출제되었고, DNA 제조업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좀 시사성으로 중요성 있는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제는 좀 새로운 기법이 출제될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새로운 용어 4가지가 언급이 되었죠. 그래서 60일에 올해가 아니라 이제 62회부터 내년부터 출제하시는 분들은 생명공학 기법에서 새로운 기법을 출제할 수도 있는데, 이미 IEF와 엘라이자는 명칭만이라도 이제 기출문제에 언급이 된 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도도 좀 높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IEF와 엘라이자에 대해서 그래도 핵심 내용, 핵심 원리 이런 것들은 지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료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IEF와 엘라이자의 개념 원리를 보면 그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 수준의 이론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기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교재는 일반 생물학보다는 생화학이나 분자 생물학 교재에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해할 수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명 자체가 전공자를 위한 설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전공자가 내용을 보고 적정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용을 완전히 재구성을 해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는 시중에 없을 겁니다. 예, 비전공자를 위해서 IEF와 엘라이자를 설명할 자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 2가지 기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상당히 이제 내용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 암기만 해서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완벽히 공부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상황에 맞춰서 적정 수준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생물을 꽤 잘하고 이 2가지 기법이 나왔을 때 완벽하게 맞추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자료를 꼼꼼하게 보시면 됐고, 근데 그것까지 다 할 필요가 있나,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료의 제목 정도만 단순 암기하셔도 충분히 대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제 자료에서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적정 수준까지 자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7번이고요. 총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설 외에도 총평에는 뭐 기본적인 60일의 특성, 난이도가 낮았고 10문제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 경향 변동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인사이트 부분입니다. 최근에 생물 출제 경향들을 쭉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들이 꽤 발견이 되거든요. 그거를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들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 인사이트들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는데, 이거는 뭐 특이하게 세균 문제가 3년간 5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예시로서. 그리고 2년간 출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이유는, 이거는 뭐 남들은 인사이트를 몰라서 남들은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나 혼자 예측해서 맞추겠다,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도움이 되겠죠, 운 좋으면.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정확히 공부한 많은 수험생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해서 대비를 했는데, 나는 생물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걸 대비를 못했어요. 그럼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맞추는 걸 틀렸을 때는 시험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방어적으로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번 사족이 될 수 있고 잔소리고요. 변실차에 대한 마음가짐인데, 뭐 저희가
많은 분들이, 많은 강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도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남들이 대부분 틀린 문제를 나 혼자 맞추겠다.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해서 내년 2025년 2월이 됐을 때 이런 전략으로 성공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변실차 같은 시험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예시로 이제 생물의 경우에 10개 중에 7문제 정도가 대부분 성실한 수험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3문제는 거의 못 맞추는 문제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많은 응시자들은 뭐 5개, 6개, 7개를 맞추겠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7개를 완벽하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핵심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3개 문제는 대부분의 응시자가 틀리겠죠. 같이 틀려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100점을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강조드리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럭저럭 대충 맞출 가능성이 높은 건 나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게 핵심적인 부분을 꽉 잡아야 되고요. 대부분 틀린 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실차의 모든 과목들을 이러한 전략들로 접근하는 게 변실차의 각 과목별 난이도가 변동되어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이 꼭 필요하고요. 생물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죠. 10번 자료에 이제 앞쪽 부분은 총평이 있고 뒤쪽 부분은 해설이 있는데 해설이 일부는 굉장히 자세합니다. 11번 해설이 자세한 이유는 이 해설 자료의 목적은 정답 확인이 아니에요. 1차 시험 2월 말에 보면 이제 여러 강사분 각 과목의 여러 강사분들이 해설 자료를 공지를 하시죠. 좀 간략한 해설인 경우가 많고 뭐 그날이나 다음날 며칠 내에 공지를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그 해설 자료들은 이제 시험에 충분히 대비한 응시생들이 나 이거 맞춘 줄 알았는데 왜 틀렸지? 또는 틀린 것 같은데 맞았네? 왜 맞았지? 간단히 체크하는 용도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가 거의 된 분들을 위한 거고, 제가 만든 이 해설 자료는 그게 아니고, 이제 생물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생물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생물에서는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출 관련된 이론들을 빠삭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쉬운 문제들은 해설이 간단한 것도 있는데 좀 의미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들은 해설 내용이 꽤 자세하고 많습니다. 자, 자료의 대상은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나 기본 교재를 1회독 하신 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생물학 용어들이 잔뜩 나오기 때문에 아직 생물 공부를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본다는 게 아직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자료를 확보하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 키핑무에 검토하시는 게 맞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13번인데 아직 생물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그냥 총평 내용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향성이 있구나, 인사이트들이 있는데 나중에 꼼꼼히 생물 용어를 잘 알게 되면 나중에 꼼꼼히 봐야 되겠다 하시면 되고, 생물학 공부를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용어들을 알고 내용을 좀 아실 때 총평을 꼼꼼히 검토해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이트 의외로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물론 해설 부분도 필요한 부분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4번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물의 경우는 기출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과목도 기출이 중요하지만 특히 생물은 자과 중에서도 영역이 가장 넓은데
생물의 모든 영역을 다 잘 공부한다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내가 집중해서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 영역과 가볍게 방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영역별로 출제 깊이가 이 정도 될 거니까 이 정도 깊이까지 공부하겠다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들이죠. 예, 기출문제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물 공부하실 때 기본 강의를 수강하면 기본을 한번 보던가 하면 기출을 꼭 여러 번 풀어보시라고 합니다. 최소한 3번 이상, 5번까지 풀어보시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머릿속에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덜하고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문제가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브레인, 뇌에다가 매핑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매핑을 하시면 다음에 기본서를 보고 공부하실 때 강약을 조절해서 입체감 있게 제대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기본 기출문제에 잘 적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별건 아니고요. 이제 15번은 해설 자료에 10개 문제죠. 난이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난이도는 사실 참고사항입니다. 주관적인 요소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가 상에 해당하는 걸 하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좀 보는 사람마다 난이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걸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그 생물 전공자고, 그다음에 석사 박사를 했어요. 그런 분 입장에서는 기출 문제들은 난이도가 전부 하죠. 근데 다른 사람은 문과예요. 고등학교 때도 생물 원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한테는 생물 기출 문제는 난이도가 전부 극상일 수도 있죠. 그래서 포인트 오브 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니고 추정치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16번은 해설 자료에 이제 생물 10문제에 대한 풀이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측정하기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귀찮아서 그냥 대충 9분 정도로 써놨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이고 추정치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생물이나 지학은 실전에서의 문제풀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년 2월에 생물지학 시험을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이나 지학은 그 시점에는 두 개 합쳐서 10분 이내에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과 중에 화학하고 물리는 실전에서의 문제풀이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게 정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화학하고 물리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만 생물하고 지학은 무지 빨리 풀 수 있어 상태까지 가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기출문제 60일의 기출문제 10문제는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들은 5분 이내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정확히 그렇게 쓰진 않았습니다. 참고 수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결론이죠. 마지막으로 자료 그리고 해설 동영상을 잘 이용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공지사항이 너무 길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